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최근에 주부들 사이에 영어 배우기가 또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 그 30대에서 40대 중반 사이의 주부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뭐 30, 40대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의 자녀를 둔 그런 주부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 영어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함께 배워서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일단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교육적인 효과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아침 오늘이 좋다 화요일 순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열린 아침 시사 터치입니다. 네, 김윤경 씨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두 분은 혹시 우리나라를 입시 공화국 아니면 대입의 천국이라고 지옥이라고 부르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교육률이 상당히 대단하고 네. 또 연봉 수십억의 입시 강사가 있다는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현재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과외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과외를 시켜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린 교육정책이 지난 4월 1일에 발표됐었죠. 바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인 방송 강의를 통한 수능 강의입니다. 수능 강의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한 달 반 남짓인데요. 교육비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 이 수능 강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대구 지역에서 학군이 좋다는 수성구 지산동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수능 180여일을 앞두고 수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는데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능 강의에 대한 반응 알아보고 왔습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인터넷 수능 강의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네, 이 학교 학생들은 방송을 통한 수능 강의를 주 6회 시청 중이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수능 강의가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고. 예, 일단 평준화된 것 같고요. 하고 일단 자기 선생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바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거 보면 수능 강의 과연 사교육비 경감의 대비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학교 수업하고 수능 강의만 들으면은 우리 보통 말하는 수업 준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시한 거죠. 수능 강의는 지난 2월 17일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됐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서히 한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곱근이 됩니다. 어떤 화면을 보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여기 이제 첫째 이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 두 번째로는 아무리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EBS 강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손치더라도 이 개별 가정에서 보면 이 부모 욕심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우리 아이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맞는 어떤 그런 맞춤 교육을 하고 싶다는 이라는 그 학부형들의 어떤 욕구, 이것도 아마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 하지만 학원가에는 수업을 받기 위한 학생들로 북적였는데요. 그렇다면 학원 관계자는 수능 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결국 임시방편의 어떤 해열제적인 어떤 EBS 교육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EBS 교재를 가져서 압축 강의를 요구하는 학생들도 점차 생기기 시작하고,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EBS 교육 자체가 사실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어떤 사교육기관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형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17일 1일 1시 30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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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취재 결과 수능 강의 이후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경감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강의라는 것이 중위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행된 것인 만큼 과외 시장의 주요 고객이었던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상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다시 학원이나 과외 교육 같은 사교육비 현장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강의의 적정 수준을 네. 찾다 보니까 이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예. 이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상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네. 도대체 김희경 씨,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얼마길래 이런 사교육비 경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요, 국내 총 생산 대비 우리나라 학교 교육비의 비율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닌 학원과 또 과외 등에 드는 비용까지 합하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교육인정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01년 10조 7천억 원에서 2003년 13조 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외를 받는 학생 수 역시 2000년 당시에는 전체 학생의 58.2%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72.6%를 차지하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수능 강의는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주 3, 4회를 이용하는 학생과 5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이 47.7%, 그리고 1, 2회 이용하는 학생과 전혀 시청하지 않는 학생이 52.3%로 수능 강의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학생과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70%가 넘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강의를 일단 주 1회 이상을 시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도움 말씀을 위해서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재춘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그 여러 가지 화면을 쭉 보셨는데요. 이 방송을 통한 수능 강의가 현재는 그 초기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그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방송 수능 강의라고 하는 것은 극약 처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도 방송 강의가 해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일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능에서 그 방송 강의를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장은 수능 강의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일제라고 하는 게 그렇듯이 일시적으로 열을 내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교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공교육이 내실화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육이 내실화가 되어야만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그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속성상 그 수동적으로 TV를 오랫동안 보면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학생들의 시청률이 높아지고 사교육이 줄어들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그 시청률의 한계라든가 사교육비 경감이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방송을 통한 수능 교육의 의의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사교육비가 급증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국민들의 그런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교육 차원에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가 방송 강의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좀 더 그 방송 강의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요.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중소도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또 그 개인들의 가정 환경 때문에 사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학생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스타 강사들 또 유명 학원의 강사들의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줬다.
아하. 이런 측면에서는 그 교육적인 소외 계층에 대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줬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방송의 특성을 살린 그런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 그런 측면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김재춘 교수의 지적처럼 이 교육 방송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다고요, 네, 김민경 씨? 그렇습니다. 예. 방송을 통한 수업을 이미 9년 전부터 시행해서 학력을 급성장시킨 학교가 지역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방송을 통한 수능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후에 그 학교의 교육열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동구 신천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위를 둘러봐도 작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을 뿐 학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에 위치한 이 고등학교는 당연히 공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루 4시간씩 방송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성적이 어느 순간 뒤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성적으로 선택하는 데 따라서 정치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특히 이런 방송 수업은 중하위권 학생들한테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의 수익과 지출 관계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효과적인 방송 수업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4년제 대학 진학률 99.8%를 자랑하는 뛰어난 학업성 지도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성적과 대학 진학률을 바닥에서 정상권까지 끌어올린 방송 수업 노하우를 책으로 펴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장 사례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타 학교의 교육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EBS 시청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 효율적인 학생 지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실 때에 그 보충 수업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그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EBS 시청 지도가 거의 그 효과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학생들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주면 많은 학교에서 EBS 시청 지도를 잘해서 좋은 성적, 학력 향상을 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5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 세부 방침에 따라서 방송 수업을 희망 학생에 한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방송 수업을 통한 공교육 강화가 흔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시청을 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것은 가능하나 이게 공부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9년간의 노하우에 의하면은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시청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는 100%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학교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방송 수업을 강화해봤습니다. 방송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4반당 1명의 선생님을 배치해서 감독했고요. 그 결과 저조했던 학교의 성적이 상위권으로까지 솟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세부 방침에 따라서 방송 이용 수업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방송 수업을 들을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네,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면 물론 일부 학생들은 방송 수업을 잘 이용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과외를 받는다거나 다시 학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씀은 학생들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도 잘 해낼 거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학벌 위주의 이런 사회에서 과연 주변 사람들과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학원가에서는 여름 방학을 특수로 수능 교육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수능 방송이 그 취지가 좀 어긋나게 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한 수능 교육 이용을 학생 스스로에게 맡긴다. 글쎄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방송 강의가 시작되면서 상당한 정도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은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청 지도한 것에 아마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송 강의를 시청하도록 교사들이 임장해서 지도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 정도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학생의 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학생들의 특성상 TV 시청에 집중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 내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공부입니다. 그래서 TV 시청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청하면서 사교육비가 경감될 거다.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아마 그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그래도 방송을 통한 수능 강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방송 강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방송의 특성상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이라든가 학생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끊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방송 시청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했던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우리가 수능 방송을 통해서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달성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일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을 통한 수능 강의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만족도도 높고요. 또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강의만 듣는다고 입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이 수능 방송으로 인해서 더 증가한 셈인데요.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진정한 교육 목표가 뭔지 신중히 검토한 데 다시 한번 교육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 그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능 방송 실시 이후에 사교육비가 한 20% 정도 감소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수능 방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령 네. 예를 들어서 쌍방향으로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네.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아울러서 수준별 좀 학습이 가능한 방안,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김재춘 교수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윤경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